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신윤입니다. 저는 2019년 9월 싱가포르 한인 잡지 코리안 월드에 기고한 홍콩시로 반사이익 얻는 금융경쟁자 싱가포르라는 주제의 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홍콩시의 발단, 범죄자 인도 법안. 2018년 2월 20대 남자가 임신 중인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자는 홍콩 출신, 여자는 대만 출신. 범죄가 발생한 나라는 대만이었습니다. 남자는 범죄를 저지른 뒤 홍콩으로 달아났고 대만은 범죄자를 송환시키기 위해 홍콩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홍콩은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 범죄자를 합법적으로 대만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홍콩 형법은 홍콩 내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만 형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홍콩에서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자가 분명한데 홍콩은 범죄자를 처벌할 수도 없고 대만으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3월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마련하고 4월 입법회 본회의에서 1차 심의를 했고 6월에는 2차 심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홍콩 국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인권운동가나 시민들을 중국으로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홍콩 국민들은 2019년 6월 9일 대규모 시위를 열었고 현재 글을 쓰는 시점인 8월 20일까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시위라고 합니다. 일국가 이체제 중국과 홍콩. 홍콩은 원래 중국의 영토였지만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패하자 중국은 1842년에 홍콩을 영국으로 넘겼고 1842년부터 155년간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홍콩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일국 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일국 이체제가 끝나는 시점은 2047년입니다. 2047년이 도달하기 전까지 홍콩은 중국이 갖고 있는 국방과 외교 권한을 제외한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기존의 경제체제를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일국 이체제와 홍콩의 자치권에 유배되고 중국 본토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불투명한 법체계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홍콩의 심각한 주거 문제, 빈곤 문제, 빈부격차 등의 불만이 이번 시위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금융중심지, 상속세 없는 홍콩, 싱가포르. 홍콩과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입니다. 홍콩은 동북아시아,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홍콩과 싱가포르는 장점이 거의 일치하는데 중요한 장점으로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6.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지난 4월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모두 고려한 배당소득세율이 56.7%라고 합니다. 더불어 한국의 이자소득세는 15.4%입니다. 연 2천만 원이 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최대 38%까지 금융종합과세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다르게 관련 세금이 없다는 것이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홍콩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탄탄하고 건전한 금융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 강화로 환율 안정과 환율 유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 금융 거래에 영어가 사용되어 국제적인 의사소통 업무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알아두기. 싱가포르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분들은 싱가포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온 지 얼마 안 된 교민들에게 싱가포르는 아직 홍콩보다는 덜 알려진 나라인 것 같아 간단하게 싱가포르에 대한 기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크기, 인구, 언어. 싱가포르의 크기는 약 720스퀘어킬로미터이며 이는 서울보다 조금 더 큰 규모입니다. 인구는 약 560만 명이며 약 75%가 중국계 싱가포리안, 약 14%가 말레이시안 싱가포리안, 약 9%가 인도계 싱가포리안입니다. 영어가 의사소통 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며 학교에서도 첫 번째 언어를 영어로, 두 번째 언어를 모국어로 가르칠 정도로 영어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계절. 사계절이 있는 한국과는 다르게 싱가포르는 적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1년 내내 평균적으로 27도부터 31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바람이 불면 그래도 시원한 편입니다. 화폐. 싱가포르 화폐는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2019년 8월 20일 기준 싱가포르 1달러는 대략 870원입니다. GDP.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2018년 12월 기준 USD 64,567달러로 한국의 1인당 GDP의 2배가 넘습니다. 싱가포르 주요 산업은 제조업과 금융업 등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원유, 화학 등이 포함됩니다. 튼튼한 비즈니스 환경과 정치적 안정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한 금융 서비스 산업이 그 다음입니다. 싱가포르는 200개가 넘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존재합니다. 투명성. 싱가포르는 독립한 지 1965년 이래로 여당이 54년간 싱가포르를 관리하고 있어서 나라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싱가포르는 2017년 부패에 대한 정치 및 경제 리스크 컨설팅 연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투명성 국제 부패 인식 지수 2017에서 세계에서 6번째로 부패가 적은 나라로 선정될 정도로 깨끗하고 부패가 없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법이 엄격하고 범죄율이 낮아 안전하기도 합니다. 해외 자산. 싱가포르에는 현재 1조 2천억 불의 해외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싱가포르의 해외 자산이 2021년까지 연 8%의 복합 성장률로 증가할 것을 추정합니다. 홍콩 시위의 반사이익 싱가포르. 2017년, 18년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3위, 홍콩이 6위로 두 나라 모두 상위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둘 다 금융 중심지로서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동반자이다 동시에 경쟁자인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6월 달부터 진행된 홍콩 시위로 싱가포르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첫 번째 이유이며 일국 양제가 끝나는 2047년에 홍콩의 운명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2047년까지 20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위를 계기로 홍콩에 투자했던 혹은 홍콩으로 투자하려고 했던 투자자, 자산가들이 홍콩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신 싱가포르를 대안처로 삼으며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투자자, 자산가, 사업가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들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투자자, 자산가, 사업가들이 현재적인 금융 서비스를 자랑하는 싱가포르를 홍콩의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홍콩 시 이후 억만장자뿐 아니라 자산 규모 약 100억에서 250억 사이의 부유층에서도 싱가포르 등으로 자산 이전 문의가 평소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홍콩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자산가 사업가들도
싱가포르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믿고 싱가포르 금융상품과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싱가포르에는 많은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주식펀드 투자, 연금 플랜, 저축 플랜, 생명보험, 유산 상속 플랜 등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 필요하실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홍콩의 시위 사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싱가포르에 가져다줄 영향력을 본지를 통해 다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